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 중국 갑조리그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챔피언 결정전 항저우 내전으로 열립니다. 이 수볼 항저우와 용원 명성 항저우 팀이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났는데요. 수볼 항저우에는 신진서 선수가, 용원 명성 팀에는 또 이동훈 선수가 속해 있어요. 네, 한국 선수들이 잘해줘서 결승전 나란히 붙어서 기분이 좋은데요. 네. 신진서 선수가 속해 있는 팀은 1위로 바로 올라갔고, 이동훈 선수가 속해 있는 팀은 3위로 올라갔는데, 플레이오프를 모두 이기면서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두 팀 모두 바로 전 라운드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전에 진출한 만큼 아주 기세가 좋은데요. 포스트 시즌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대진표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시즌 대진표입니다. 수볼 항저우는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하면서 이 높은 자리에 위치를 했고요. 네. 지금 구조가 이제 농구 플레이오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개 팀이 올라갔는데 1위 팀과 2위 팀은 상당히 높은데 준결승부터 시작을 합니다만 3위로 올라갔던 이제 항저우 이동훈 선수가 뛰는 팀은 준중결승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용원 명성 항저우 팀은 상하이와 샤먼을 꺾으면서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강등 포스트 시즌도 살펴보면요. 정말 이 냉혹한 세계를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중심 베이징 팀이 강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건 거꾸로 이제 지금 맨 아래쪽에 좀 있는 팀이 이제 탈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8개 팀 중에서 2개 팀이 역시 탈락을 하는데 아깝게도 이제 라싸 팀에 강동희 선수가 뛰었는데 성적은 좋았습니다만 팀은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네, 자, 선전과 중심 베이징 팀이 강등을 하게 되면서 내년 시즌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포스트 시즌 챔피언 결정전 오더 확인해 보시죠. 자, 주장전 과연 어떤 선수로 포진이 될까 너무 궁금했었는데요. 네. 수볼 선수 팀 입장에서는 고민할 게 별로 없었어요. 주장전에서는 뭐 신진서 선수만한 선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용원 명성 항저우에서는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이동훈 선수와 맞대결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국 국내에서 아무래도 양자간의 성적이 좋지 않았으니까 최근에 떠오르는 스타 딩아오 선수를 주장전에 내보냈습니다. 네, 자, 정규 리그에서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프로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서 구단과 딩아오 6단의 대결, 2000년생 동갑내기 기사 간의 대결이고요. 2012년, 2013년에 입단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국 랭킹에서는 각각 2위와 12위의 자리에 있고요. 상대 전적에서는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지막 대국은 딩아오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이 주요 성적을 보시면은 뭐 신진서 선수야 저희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고요. 딩아오 선수가 2019년도부터 성적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성적이 아주 급상승하고 있는 신예 스타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이렇게 수볼 항저우와 용원 명성의 대결, 용원 명성 항저우 팀의 대결인데요. 오더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신진서 선수와 딩아오 선수의 주장전, 그리고 이동훈 선수는 일반전에 오더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렌샤오 선수와 대결을 합니다. 네, 서로 어려운 대결인데 양 팀에 우리 선수가 한 명씩 있다 보니까 누가 어느 쪽을 응원해야 될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렇네요. 자, 오늘 두 판에 또 빅매치가 성사가 된 만큼 또 뜨거운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주장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9) 중국 갑조리그 챔피언 결정전 수볼 항저우와 용원 명성 항저우 팀의 대결입니다. 딩아오 6단의 흑번이고요. 신진서 9단의 100번입니다. 예전에는 흑을 잡은 쪽이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 20대 초반에 성적 내는 기사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100이 좋다고 하죠. 아무래도 이제 100으로 두었을 때 덤이 7째 반이니까 좀 크다고 느끼는 것 같고 또 흑으로 둘 수 있는 작전들이 요즘에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파이법이 웬만큼 나왔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100을 좀 선호하는 기사들이 많은데 근데 신진서 선수는 흑백 구분이 좀 그렇게 편차가 심하진 않아요. 흑으로도 잘 이깁니다. 고루고루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딩아오 선수가 양쪽에 소목을 두었는데
굉장히 보기 드문, 최근에는 굉장히 보기 드문해요. 그렇네요. 오히려 네. 백처럼 이렇게 양화점이 최근 많이 볼 수 네. 있는 포진인데요. 서먹 두는 이유는 뻔하죠. 3-3 들어오지 말라 그 얘기인데 그래서 3-3을 두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양쪽 소목은 저도 오랜만에 봅니다. 자, 그리고 두 칸 높은 네. 붙임을 했습니다. 이 형태는 자주 나오는 형태인 네. 것 같아요. 이 두 칸 높은 굳힘이 잘 되는 날은 정말 아주 기가 막히고요. 잘 안 되면은 껍질만 남을 수가 있어요. 보통 굳힘이라고 하면은 이 안쪽에 자기 공간이 집이 되는데 두 칸 높은 굳힘은 백이 들어가면 집이 안 돼요. 자,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안에서 백이 쉽게 살게 됩니다. 따라서 두 칸 굳힘을 했다는 얘기는 안쪽 실리보다는 이 변과 어떤 중앙의 세력을 의식하는 수인데 싸움이 잘 되면은 이 두 칸 높은 굳힘이 힘을 발휘하고요. 싸움이 만약에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은 안쪽을 파헤치니까 실속이 없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높은 요소를 많이 도는데 최근에는 다양하게 도어집니다. 네. 한 칸도 도어지고요. 최근의 흐름도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인공지능조차도 많이 변하죠. 네. 예전에는 인공지능이 두는 게 우리 다 무조건 답인 줄 알았는데 좀 시간 지나 보면 얘네들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둑이라는 게 항상 100% 정답이 네. 없다, 영원한 건 없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공지능이 두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이게 바둑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뭐 오히려 정답을 쉽게 파헤칠 수 있다면은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스포츠의 가장 큰 매력이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점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바둑이 유독 좀 네. 그런 면이 많이 있죠. 자, 붙였을 때도 요즘엔 다 젖히죠. 인공지능 나온 다음부터 없어진 정석 중에 하나가 한창 이렇게 많이 두었는데 요즘 이 정석 없어졌어요. 네. 이거보다 더 옛날에는 이 흔히 1급들만 둔다는 네. 이 밀어붙이기 정석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변화도 많고요. 그렇죠. 이런 정석은 아예 두어지지 않고 있고요. 뭐 네. 오히려 좀 잘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 그렇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네. 네. 김용 캐스터도 옛날 때 어려운 정석 외우느냐고 힘들었어요. 고생 많이 했죠. 네. 방금 보여주신 정석 같은 경우에는 뭐 변화가 워낙 많은 데다가 계속 뭐 한 수순으로 진행되었을 때 길게는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정말 방대한 변화량을 보여주었거든요. 요즘 정석은 수순이 뭐 그렇게 긴 정석들은 많이 두어지지 않는데 네. 흑과 백이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흑이 피할까요? 아니면 백이 피할까요? 정석이 이제 막 엄청 거대한 정석들 어느 쪽이 피할까요? 흑한테 먼저 선택권이 네. 있지 않나요? 그렇죠. 대부분 흑이 먼저도 네. 선택권이 있는데 흑 쪽이 대부분 피합니다. 그러니까 덤이 많을 때는 아무래도 판이 좁아졌을 때 백의 덤이 더 훨씬 가치를 발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덤이 좀 늘어난 다음부터는 이 거대 정석들이 마치 이게 공룡들이 멸종했다시피 네. 네, 없어진 것 같아요. 계속 좀 짧은 수순으로 그런 정석을 간략화해서 네. 좀 묘미 있게 만드는 것도 재미인 것 같아요. 네. 자, 아무리 그래도 이 3-3은 피할 수가 없네요. 네. 또 들어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마추어 바둑 대회 심판으로 갔었는데 프로들이나 이 굉장히 1급 이상 두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이런 걸 보고 많이 두는데 역시 대부분 아직도 이 옛날 정석 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왜 요즘 3-3들 많이 보시는데 왜 안 두고 이렇게 옛날 우리가 바둑 처음 배웠을 때 두었던 이 정석 왜 아직도 쓰시냐 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3-3은 프로들이 많이 두는 거니까 뭔가 좋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내가 모르는 네. 게 나오면 좀 겁나니까 그냥 예전 쓰던 대로 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3-3이 예전에 또 두어지긴 네. 했었는데요. 네. 예전에 뒀던 3-3은 정말 쉬웠던
했던 네. 3-3이었는데 지금 두어지는 이 3-3 정석은 조금 어렵긴 해요. 의미가 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전에 이렇게 둔 다음에 반드시 여기 젖혀 이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형태는 안에서 열집 나는데 백이 이쪽의 세력, 중앙의 세력, 네. 또 여기의 세력. 흑이 하나를 얻는 대신에 백이 하나, 둘, 세 개를 얻으니까 누가 봐도 백이 유리하죠. 네. 그래서 흑이 나쁘다고 했는데 최근에 개발된 거는 여기 교환을 하고 바로 둡니다. 그러면 오히려 흑이 여기 하나, 이쪽에 두 개를 얻으니까 백이 여기 하나밖에 얻은 게 없죠. 네, 그래서 최근에 좀 바뀐 이론 중에 이런 부분 때문에 네. 3-3을 들어갑니다. 뭐 예전에는 젖혀 이어서 흑도 안형을 만들고 네. 백도 딱 정리가 돼서 이것으로 종류가 되었는데 지금은 아직도 변화의 여지가 있는 만큼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기보들을 보면서 다양한 변화들을 익혀야 되는데 아무래도 쉽지가 않겠죠. 아마추어 입장에서는요. 네, 동호인분들은 네. 그렇죠. 뭐 이거 뭐가 뭔지 일단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너무 미묘한 차이라서요. 네. 보통 음식 프로그램 가보면은 우리 전문가들이 감동, 감탄을 하는데 네. 막상 가서 먹어보면은 이게 그게 그거 같은데 바둑의 수도 비슷해요. 네. 전문가들은 한 선수보다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데 사용할 때 보면은 그게 그거 같아 보이죠. 네. 아무래도 동호인분들은 그래서 약간 미묘한 차이를 느끼기 힘드니까 예, 오히려 그냥 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자, 실전에서는 백이 2단 젖혔는데요. 네. 이렇게 된다면 좀 간명하게 처리되지 않을까요? 지금 2단 젖힌 수가 이제 김지석 유예요. 김지석보다는 항상 2단 젖혀서 요 한 점을 버리고 네, 진행을 시켜보면은 한 점을 버리고 귀에 두 점을 잡아요. 네. 분명히 하나를 버리고 두 개를 얻었으니까 이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큰 득을 보죠. 근데 흑도 빵따님이 되어서 이쪽으로 이제 크게 벌릴 수 있으니까 이 형태를 백의 입장에서 싫어하는 기사들이 제법 많은데 근데 오늘 신진 선수가 오랜만에 이 정석을 쓰고 나왔습니다. 주위의 평보다는 본인이 편한 정석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 두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은 라이벌이 될 것 같아요. 벌써 5판을 뒀는데 5판은 언제 두었냐? 근데 올해 다 두었습니다. 네. 네, 올해 4월부터 계속 두더니 이제 연말까지 지금 무려 6판째 아닙니까?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두 선수가 나이도 똑같고 입단도 거의 똑같고 네. 네, 랭킹은 한국에서 2위인데 아무래도 이제 딩어 선수 12 초반권이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네. 그러면은 이 두 선수가 아마 상당히 동갑내기로서 자주 둘 것 같아요. 약간 자주 만나면 좀 지긋지긋하기도 한데 5판을 두었는데 이 5판이 모두 올해 두어졌다. 이것도 참 쉽지가 않은데요.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하나는 딩하우 선수가 그만큼 올해 급성장을 했다는 점을 인정 안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런 인류 기사들이 만나는 것은 예선전이 아닙니다. 일단 본선 이상에서도 상당히 좀 높은 뭐 준결승 뭐 이런 데서 만나니까 네. 두 선수가 상당히 딩하우 선수가 특히 올해 성장을 많이 했다. 요게 네. 첫 번째고 이 두 번째는 희한하게 보면은 자주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네. 인연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 두 선수가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자주 만날 겁니다. 네. 자, 첫 번째 만남은 글로비스베에서 네. 만나서 1승씩 주고받았고요. 그 다음 대결은 중국 갑조리그. 신진서 선수가 정규리그 3라운드에서 네. 만나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주장전 승리였고요. 네. 신진서 선수의 승리로 승부는 2대2가 나왔는데 수볼 황저우가 1승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좋은 거는 올해 6월 23일 날 TV 아시아 선수권전 결승전에서 두 선수가 다시 두었는데 네. 다른 거 이기는 것보다 결승전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타이틀을 가져가기 네. 때문에 더 무게감이 느껴지는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 바둑을 이겼죠. 네.
자, 지금 걸쳐 놓고 예전에는 무조건 이쪽을 이제 마무리 지었는데 요즘에는 마무리 짓지 않습니다. 예, 손을 뺐습니다. 네. 이쪽으로 벌릴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여기 뒀어요. 보통 여기는 이제 하나, 요 돌과 요 돌 사이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죠. 요 돌과 요 돌 사이는 분명 8칸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두는 게 집으로는 더 큰데 네. 여기 두는 이유가 있죠. 자, 어떤 이유일까요? 자, 이 모양이 여기 돌이 있어야지만 들어가서 깰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깨게 되면은 벽에 이 돌이 이제 집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딩하우 선수가 여기 두었다는 얘기는 딩하우 선수가 나는 이 돌을 공격하고 싶다. 그 의사를 살짝 내비친 수예요. 네. 왜냐하면은 신진 선수가 지킬 리가 없거든요. 네, 네. 신진 선수는 지키는 바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을 빼겠죠 어딘가. 네. 여길 두든지 아니면은 공격하든지 두면은 어쨌든 흑도 여기 공격하는 걸 노리게 됩니다. 만약에 흑이 상변으로 향했다면은 좀 실리를 차지하는 바둑으로 흘러갔을 텐데 지금 우변으로 향했다는 것은 좀 공격적인 바둑을 두겠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런데 사실 여기 둘 때부터 예정이 돼 있죠. 네. 왜냐면은 실리 바둑을 둘 거라면 이게 넓으면 안 되죠. 네. 좀 좁게 둬서 완벽하게 자기 모양의 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두 칸 굳힘은 백이 여기 두게 되면은 이 안이 다 파헤칩니다. 그러니까 실리용이 아니에요. 네. 공격용 내지 이제 세륜용이니까 지금 이렇게 둔 거는 딩하우 선수 입장에서는 아주 지극히 논리적인 선택이 되죠. 네.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은 이 우변을 지키기는 좀 중복이 되겠죠? 그렇죠. 받아주는 거는 보시면은 돌 5개 투자가 되어 있는데 흑이 이렇게 두면 한번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5개, 6개 투자해서 6집 나잖아요. 그러면 한 수에 한 집씩이니까 네. 이 효율성이 뚝 떨어지죠. 그래서 백은 그런 의미로 보면 최소한 뭐 이 정도 이렇게 벌려놔야지 한 수에 이 모양을 가져가니까 네. 효율성이 급상승하게 되죠. 자, 왼쪽 공격과 네, 상변에 집을 차지하는 거 두 개 선택이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바둑을 두면 여기를 두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전체 넓게 봐야지 고급자인데 여길 보면 여기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이제 네. 상대방이 착수한 그 자리로 시선이 끌리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상대 집이 커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도 이 배 아픈 거 못 참아요. 네. 상대 집에 커지면 배가 아프니까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 좁은 자리를요. 여기만 쳐다보면 그렇게 돼요. 네. 근데 하지만 이 모양은 안에서 살 수는 있는, 깰 수는 있는데요. 깨는 대신에 흙이 단단히 습을 당하니까 지금 들어가는 것은 좁은 데 들어가 봤자 백이 얻는 게 별로 네. 없습니다. 집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득되는 게 전혀 없겠고요. 네. 그런데 가장 다음 수 맞추기 제일 어려운 이 기사들이 항상 1인자들이거든요. 1인자 그룹들은 항상 대중들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반대로 가요. 네. 신진 선수 굉장히 치열해갖고 네. 이게 수가 안 되는 수는 전혀 아니니까 언젠가 한번 들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지금 네, 이 수는 공격이죠. 좌쪽으로. 네. 네. 받아주면은 어쨌든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격하기 전에 먼저 상대의 돌을 무겁게 만들겠다는 작전인데요. 그렇죠.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집을 뺏어야 되죠. 네, 집을 뺏어야지 상대가 어디로 나갑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중앙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앙에 나간 돌을 이제 공격 내지 싸움을 하겠다 그런 의도인데 이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흙이 아래서 그냥 쉽게 살 수 있으니까 네. 네, 일단 집의 모양을 뺏는 수가 되겠습니다. 우선 공격의 네. 1단계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상대의 안형을 빼앗는 것 같아요. 네. 자, 공격할 때 이제 이렇게 두는 게 있고 이쪽으로 이제 한 칸 바싹 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바싹 가죠. 아무래도 이제 바둑이 조금 약하면 약할수록 돌을 잡을 때 빵따냄으로 잡고 싶어 해요. 그러면 돌이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꾸 약한 돌에 달라붙는데 이렇게 한 칸 떨어져 있는 경우에 가장 나쁜 점은 붙이고 젖히고 끊으면은 이 돌이 도로 잡힌다는 점이에요. 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쪽을 살려서 두면은 이쪽이 잡히게 되고 네. 또 반대로 이 돌을 살리게 되면은 네, 이쪽이 잡히게 되고. 네, 그래서 오히려 백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두 칸 떨어뜨려서 둡니다. 상대방도 이 강한 곳에 가까이 가면 안 되겠네요. 네. 이게 화난 사람한테 말을 붙일 때 조금 있다가 시간 좀 지난 다음에 붙여야죠. 네. 예, 열받아 있는데 바로 얘기하면은 좀 더 간격을 화나지 두고. 않습니까? 네. 바둑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요 돌이 약하다라고 하고 얘한테 뭘 하고 싶다고 하면은 너무 바로 두시는 것보다 좀 떨어뜨려서 두면은 네, 오히려 상대가 더 약해집니다. 근데 그만큼 간격이 생겨서 흙도 네. 이 타기하는 여유가 생기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방금 보여주신 대로 네. 두 칸 높은 협공을 하게 되면 네, 그렇죠. 흙이 지금 안형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은수가 있죠. 네. 근데 이게 공격을 보는 이 고수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수를 많이 두시는 요것 때문에 항상 바싹 가시는 분들의 차이가 뭐냐면은 공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신진서 선수는 더 떨어뜨렸네요. 네. 이 공격을 할 때 공격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처음에는 아니다, 아니다고 해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네, 잡으러 가는 게 나도 목적이 되지 모르게. 않나요? 네. 근데 이제 동호인분들이 결국 내가 바둑을 이기고 지는 것도 좋지만 잡으면 더 좋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죠. 근데 공격이란 건 이제 잡는 게 목적이 되지 않아요. 네. 그게 이 고수와 하수의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은데요. 네. 바둑을 이겨도 그냥 집으로 이기는 것과 또 대마를 잡으면서 이기는 그 기분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이게 네. 아무래도 이제 프로들은 저희가 현재 대마 100개짜리를 잡아서 200집을 이겼다라고 해도 네. 그게 가산점이 생기지 않죠. 네. 그냥 그 판 이기고 끝나는 건데 네. 반집을 이겨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기는 게 먼저인 게 이제 프로 세계고, 하지만 이 바둑을 즐기시는 아마추어 팬들 입장에서는 이기고 지고도 중요하지만 가장 즐거움을 위해서 바둑 두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가장 바둑 때 뭐가 즐겁냐? 대부분 네, 대마를 잡았을 때 가장 즐겁다. 네. 이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9판을 져도 한 판만 잡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뭐 그야 개인의 자유지만 뭐 그래서 즐거우시다면야. 네. 네, 한데 이 바둑이라는 거는 이 파랑새와 똑같아갖고요. 내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돌이 잘 안 잡혀요. 네. 자, 흙이 뛰쳐나갔는데 이 돌을 왜 잡기 힘드냐? 이 돌을 잡으려면은 이 방향이 네 군데를 다 틀어 막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동시에 세네 번 두지 않은 한 어떻게 네 군데를 동시에 둡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잡는 거는 원래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내가 두었을 때 그림으로만 판단을 하는데요. 네. 바둑은 나 한 수 두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네. 상대방도 그 다음 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김영 캐스터도 이게 바둑 팬들과 이제 지도 경력이 많아서 그 마음 잘 알죠. 네. 자, 지금이 이제 백이 글로 뜁니까? 아, 그 자리가 급선가요? 저는 근데 이쪽으로 둘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두는 거는 이제 집을 얻고자 하는 거고, 네. 지금 여기 한 칸 뛰는 것은 좀 더 집보다는 공격적인 선택을 한 건데, 집으로는 여기가 훨씬 낫죠. 네, 여기나 혹은 이제 벌려놓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 아주 훌륭한 모범 답안에 나오는 네. 그런 진행인데, 지금 백이 한 칸 뛴 거는 일단 책에 나오지 않는 새로운 수네요. 책에 나오는 그 맥점이라고 한다면은 방금 보여주신 대로 네. 입구자 자리가 저희가 익히 알고 그렇죠. 있는 맥점의 자리인데요. 우리 이제 책에는 이렇게 둬서 상대가 도망칠 때 집을 챙겨라. 네. 이게 공격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네. 구단들은 교과서대로 안 둬요. 구단 바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입신의 경지가 올라오게 되면은 어떤 이론에 구속받지 않죠. 새로운 것들을 막 다르게 두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제 바둑 리그나 이런 갑조 리그 이런 고수들의 바둑을 보면 볼 때는 와 하면서 멋있다고 보게 되고 하는데 그걸 써먹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분들이 너무 많죠. 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맥점과 실제로 신진서 선수가 이 착수한 저 한 칸의 급소 자리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걸까요? 우선은 흙이 이쪽을 반대로 두게 되면은 이 백이 역습을 당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네. 근데 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흙이 여기밖에 못 두고 백에 나가니까 일단 공격이 되진 않고요. 그러니까 일단 가장 큰 효과는 역시 한 칸 뛰면서 요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여기를 끊을 수 있다는 게 노림이죠. 나중에 이제 가령 이런 식으로 둬서 이쪽 끊는 이 약점을 노릴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당장은 아니어도 네. 네, 백의 강력한 이제 역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흙도 보통이 받아두는데 이 자리가 일단 요충지죠. 이렇게 둬서 이런 식으로 그냥 두는 게 그냥 무난한 흐름입니다. 이 바둑에서 상대 급소가 곧 나의 급소 이런 네.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리가 이제 백에게도 좋은 자리니까 반대로 흙에게도 굉장히 좋은 자리죠. 그래서 쌍방간의 급소다 이런 표현도 네. 많이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흙이 그 자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 바둑에서 이런 얘기죠. 하나를 알면 둘을 알아야 된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사실은 뭐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실은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상대에게도 좋은 자리면은 나에게도 좋은 자리니까 네. 공수의 급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하나를 알면 둘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이치가 비슷하다는 이야기겠죠. 네. 네, 문제는 이제 하나를 알면은 두 개를 까먹어서 네, 그게 항상 문제죠. 네. 자, 공감이 됩니다. 오늘 굉장히 네. 공격적입니다. 자, 바꿔치기까지 좀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바꿔치기라면 받아주면은 이게 네. 흙이 백이 여기 끊겠다는 거죠. 네, 여기서 어느 쪽을 끊습니까? 자, 이 한 점을 겨우 한 점 잡으려는 게 아니죠. 이쪽을 끊어서 자, 드디어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잡을 수 있다. 이게 네. 신진서의 요구가 되죠. 그래서 흙은 이렇게 싸움을 하기보다는 바꿔치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네. 여기와 여기를. 자, 신진서 선수는 아래쪽을 내어주고 이 넓은 방향 네. 쪽에 실리와 두 텀을 차지하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네. 찔렀을 때 이제 늘어지면 서로 그냥 해피엔딩으로 가는데 네. 이제 그것마저 싫다라고 하면 이제 치받고 막으면은 또 들어가서 아까처럼 비슷한 구조로 만들 수가 있죠. 네. 흙도 모양, 백도 모양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아마 딩하우 선수가 다음 수는 꽤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과연 전투가 더 길어질지 아니면 이곳에서 바꿔치기가 등장하면서 정리가 될지. 근데 딩하우 선수가 네. 정말 이 전투가 두렵다 해서 이 두 점을 꼭 연결을 해야겠다 네. 하면은 이 백의 석점 쪽으로 입구자로 붙여서 정말 모양은 안 좋지만 연결을 네. 시도하는 방법 이것은 어떨까요? 그럴 수 있는데 좀 이게 약간 비굴하죠, 모양이. 아, 예. 왜냐면은 늘면은 이렇게 되고 늘게 되면은 이렇게 한다면 이걸 버릴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연결해야 되는데 이쪽 잘리면 결국 똑같은 고민이 되죠. 그러니까 찌르질 못해요. 그러니까 둬서 이쪽을 두게 되면은 흙은 자꾸 이렇게 돌이 뭉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흔히 얘기하는 아주 그냥 빈상관 모양이 되는데 이런 형태 요 두 개가 애매해지니까 버릴 거면 차라리 버렸지. 보통 모양이 나쁜 수들을 잘 안 두죠. 네.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되겠네요. 네. 지금 버리느냐? 네. 아니면 뭐 백도 약간의 약점은 있으니까 싸우느냐? 둘 네. 중에 하나입니다. 노선을 확실하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신진서 선수가 강수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 정석이 화점에서 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실전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렇게 백이 이 반대쪽으로 한 칸을 두고 이 나를자로 이 상대방의 약점을 노리는 행만은 거의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배석이 특수하기 때문인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신진서 선수가 이게 한 칸 뛴 수가 제가 잘 두어지지 않는 수다 처음 본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연구를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단들 바둑은 머릿속에 한 10개쯤 들어가 있어요. 그 비밀 주머니가 10개쯤 있어서 네. 요런 모양 나왔을 때 내가 지금은 두어본 적이 없지만 기회가 되면 한번 두겠다. 요런 이 신수들이 한 10개쯤 갖고 다녀요. 아, 카드가 여러 장 있는 거네요. 이게 저희야 그냥 뭐 상대가 보여주는 카드에 네. 대응하기 바쁘지만 항상 연구를 그만큼 많이 하죠. 딩아오 선수도 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요즘 워낙 신수가 많이 등장하긴 하지만 또 이 형태는 거의 정석화된 형태이기 네. 때문에 딩아오 선수도 예상을 못했을 것 네, 같아요. 지금 이 수는 그 여기 띈 거와 유사 형태는 좀 있는데 네. 보통 한 발 더 가죠, 중앙으로. 그러니까 이쪽 뛰는 가장 큰 목적은 공격보다는 본인도 나가는 게 목적이니까요. 네. 한 칸을 두고 상대가 여기 둘 때 받아치는 수가 새로운 수법인데 딩아 선수가 그래서 다음 수가 제가 보기엔 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처음 신수를 당했죠. 네. 신진서 선수가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가고요. 과연 딩아오 선수는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요? 다음 한 수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2019) 중국 갑조리그 챔피언 결정전 스볼 항저우와 용원 명성 항저우의 대결입니다. 지금 흙이 뚫었네요. 네. 뚫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두 점을 버리겠다는 의미가 훨씬 강하죠. 자, 우선 여기를 치받게 되거나 흙이 자 여기 끊지를 못해요. 단수 치고 이쪽을 두게 되면은 자 단수 치고 한 점 버리는데 자 백이 여기서 고민이죠. 하나 치는 게 있고 느는 게 있고 자 지금 어느 쪽을 둬야 됩니까? 보통 기세로는 네. 저런 자리 단수를 치는데요. 근데 패가 지금은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네. 늘어도 돼요. 이쪽을 둬도 자, 이 형태가 이제 잡히는 궁도가 되죠. 네. 이게 옥집이니까. 네. 그러니까 끊는 수는 흙이 싸움을 거는 거는 백의 돌이 워낙 많아서 이거는 이제 안 되는 수. 그럼 여기서 흙은 넘어가는 건데 굳이 여기에 둘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막아서 이 바꿔치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네요. 다시 막을 네. 거라면은 찌를 이유가 없네요. 네. 그렇죠. 오히려 악수죠. 네. 예, 괜히 여기 둬서 이제 끼우는 수만 생기니까 네. 요 수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꿔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딩아오 선수는 타협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형세 판단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 네. 저는 이게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지금 돌바람 미니골 릴라 제도는 정확히 5대5다. 네. 근데 엘프고마는 흙이 좋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엘프고의 세팅 값이 조금 네.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그렇군요.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일반적인 새 프로그램과는 달리 세 명의 인공지능과는 달리 혼자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띠고 있는데 네. 이 엘프가 유독 실리를 좋아하죠. 유독 실리에 네. 대한 이 가중치를 좀 더 두는 형이어서 지금 보면 5대5라 그러는데 엘프고만은 흙이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딱 하나 흙이 실리 바둑이라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있지는 않죠. 이건 뭐 그냥 무조건 잡히니까 이건 흙이 이렇게 잡히고 얻은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순순히 내어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신진서 선수도 타협하지 않고요. 치받아서 더 강하게 두어갑니다. 여기 일단 막을 텐데 여기서가 백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타협하면 서로 편해요. 바꿔치기 형태죠. 이런 식으로 둬서 네. 이 두 점 버려도 기본적으로 이 모양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보시면 돌 두 개 잡는 게 돌에 잡는 걸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요 돌과 여기까지가 하나, 둘, 셋, 네 칸 아닙니까? 네. 흙은 하나, 둘, 셋, 넷, 여섯 칸이니까 흙의 칸의 이 넓이로 보면 이게 훨씬 낫죠. 덱은 백은 확실한 집이고 흙은 아직 불확실하니까 서로 호각이라 보여지는데 이게 만약에 신진서 선수가 좀 싫다라고 하면은 네. 최고로 버티는 게 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백은 어쩔 수 없이 정말
뭔가 결정을 해야 돼요. 네. 여기 둘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진짜 버릴 것인지. 근데 버린다면은 뒤가 열려 있으니까 이건 흙이 좀 싱겁죠.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과연 신진서 구단이 더 버틸까 아니면 늘까? 아, 거길 끊습니까? 그게 되나요? 바꿔치기가 아니고요. 제가 그건 안 된다. 잡힌 심지어는 잡힌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제가 포위가 되는데 일단 나가는 거는 네. 아니지만 이건 안 되죠. 이거 한 잡아도 끝나니까. 여기 두면 있고 여기 이으면 네. 뭐가 있습니까? 포위가 됐는데요. 자, 여기서는 뭐가 없죠? 여기 뭐 설령 살아도 살지도 못하지만 살아도 이상하고. 네. 자, 그렇다면은 단수 칠 때 무슨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단수인데 단수를 안 이을 수는 없지 않나요? 안 있나요? 그럼 이거 왜 끊죠, 그러면? 네, 그럼 이렇게 의미가 둘 이유가 없는데요? 없는데. 그냥 네. 막아도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은데 백이 여기 채워지면 이 돌 두 개만 더 약하니까 이게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수가 나왔습니다. 아마 신진 선수도 이게 뭐지? 지금은 저희가 대국 장면을 볼 수는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어쨌든 저도 제가 생각해도 끊는 게 너무 이상한 수인데 인공지능도 네. 심지어는 딩하우 선수에게 호의적이었던 엘프고마저도 이제 돌아섰어요. 네. 자, 과연 어떤 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일지 네. 정말 궁금합니다. 여기서 백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다고 그냥 나가면은 네. 이것은 흑에게 포위를 당하고.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이게 여기서, 패가 되면 당연히 백이 좋을 게 없지만 네. 네. 여기서 더 있나요? 없죠. 뭐 이쪽은 여기는 아예 맛보기로 안 되고 네. 자, 이게 막는 건 선수가 되는데요. 네. 뭐 이 이후에 버립니까? 근데 버려도 일단은 너무 토실토실해서 백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 요것은 또 그냥 밀 수는 있겠네요. 백 일부러 안 잡을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두면 못 늘어요, 지금. 이렇게 둬야 되는데 네. 이렇게 둬서 이 신유혜 선수가 놓아주고 또 잡으러 가는 건 있죠. 정말 재미삼아. 아직 뭐 두 집이 난 건 아니기 네. 때문에요. 일부러 안 잡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신기하네요. 일부러 그렇습니다. 안 잡네요. 네. 그러니까 안 이게 뭐냐면 잡아주네요. 이게 키워 먹겠다 이거죠. 네. 이 정도로는 만족이 안 된다. 절반으로 만족이 안 되고. 네. 역시 예상하기가 쉽지 않네요. 정말 이 사고의 발상이 굉장히 넓습니다. 네. 그렇다고 흑이 여기서 정말 연결만 하겠다고 이 101점을 잡는 것은 돌이 너무 뭉치지 않나요? 이 흑이 여기서 고민이라는 거죠. 이제 신진서 선수의 생각은, 구단의 생각은 느는 건 없다. 왜냐면 이쪽이 잡히면은 이제는 다 당하는 거니까. 네. 흑은 이렇게 잡던지 여기 잡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이쪽을 잡으면은 여기 한 방을 얻어맞아요. 네. 집으로 손에. 이쪽을 두면은 여기 한 방을 맞아요. 그러면 흑이 한 집밖에 안 나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계속 떠다니는 돌이 된다 이겁니다. 어느 쪽으로 잡아도 다 아픈 건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러니까 상대의 의도를 역으로 이제 바꾼 거네요. 지금 이 장면은 저희 마치 이제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 7번 놓아주고 7번 잡는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네. 딱 그 상황과 딱 맞는 것 같아요. 딩하우 선수도 이 돌을 활용하기 위해서 좀 더 키운 것 같은데요. 네. 신진서 선수도 그거를 뜻대로 해주지 않고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잡지 네,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백이 지금 제가 백의 입장에서 우리 신진 선수가 이기길 좀 바라니까 좋은 것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사실 백도 고민이 있어요. 이게 3-3이 항상 골치가 아파요. 아, 넘겨주면 안 되니까 받아야 되죠. 네. 근데 이쪽을 나리자 두고 늘어버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요 돌이 한 번에 안 잡힙니다. 네, 조금 더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 들어가고 일단 공도를 좁혀야 되는데 자 여기서 흑의 다음 수를 아신다면 상당히 고수죠. 자, 사회 문제입니다. 네, 잠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대부분 생각해도 모른다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답을 좀 말씀드리면은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패가 돼요. 어쨌든 이 백의 모양 아닙니까? 네. 백의 집에서 패가 되면 당연히 백이 잡아봤자 본전이죠. 네. 네, 그래서 백의 고민은 아마 여러분들도 수없이 당해보셨던 이 3-3. 자, 여기가 이제 백의 이제 한 가지 고민이 되겠습니다. 꽤 넓은 집의 형태를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튼튼한 건 아니네요. 아, 늘었어요. 아, 야, 차마 그것은 못 당하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야, 거길 넣습니까? 깜짝 놀랄 일인데요. 자, 그 정도로 흙이 여유가 있습니까? 아까 여기는 그래도 좀 이해가 돼요. 이게 막히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를 보시면은 이 모양이 지금 빈삼각으로 쪼개져서, 네. 아무리 봐도 커 보이는데, 딩어 선수도 일단 배짱 두둑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수들의 바둑에서는 기본적으로 미생마가 뜨면은 이기기 힘들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신진서 선수도 일부러 안 잡은 건데, 야, 여기 또 일부러 안 잡네요. 그래서. 그렇네요. 네, 신기합니다. 딩아우 선수가 지금 이런 흐름을 간파해서 오히려 심리전으로 네. 이용하는 거 아닐까요? 어차피 안 잡아오니까 상대방이. 네. 이게 흔히 이런 이제 작전은 뭐 기량의 차이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이 두 선수의 가치관이 어떤 전통적인 바둑의 이론과는 좀 확실히 달라진 거예요. 네. 흔히 세대 차이가 나는 건데 저는 아직도 계속 이거 왜 안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잡을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설마 여기서도 늦지는 않겠죠. 네. 네, 손이 돌아왔습니다. 네. 여기서도 안 잡으면 전 이제 해설 포기하고 뛰쳐나갈 뻔했어요. 네. 근데 백의 생각은 어쨌든 백이 어쨌든 흙이 이게 미생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 네. 과정에 보면은 뭐 요거 하나 차이니까 어차피 안 잡으려고 한 거, 네, 일관성 있게 안 잡으러 간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애초의 형태로 돌아가서 네. 흙이 급소자를 두었을 때 원래는 백이 밀고 호구를 들여다보고 나를자로 네. 정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그 그림과 지금 그림을 비교한다면 네.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잠깐 이제 정리를 제가 여길 뒀는데 네. 여길 둬서 이렇게 된 모양과 네. 그렇죠? 이 얘기죠. 네. 여기 비면 여기는 분명히 돌이 잡힌 것과 안 잡힌 것 차이니까 분명 백이 미는 게 낫죠. 네. 대신에 밀고 난 다음에는 돌이 이렇게는 생기지 않고 이제 밑으로 쳐지게 되죠. 네. 여기서는 백이 이득을 받고 여긴 손해다. 어느 쪽이 득입니까? 장단점이 정말 네. 뚜렷이 있는 네. 것 같긴 합니다. 상대에게 조금 더 풍부한 네. 안형을 내어 주었지만 더 단단하게 모양을 구축할 수 있었고요. 그렇죠. 집으로는 백이 낫네요. 그리고 네. 어떤 흙의 백의 입장에서는 이거 한 점 별거 아니다. 네. 바둑 돌 살려면 두 집 생겨야 되는데 돌 하나로 살 수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네. 보는 것 같아요. 아, 일단은 지금은 백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아까 제가 3-3의 고민이 있다. 이 얘기를 드렸는데 네. 백이 여기가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받았다고 치면은 아까 늘었는데 지금은 마늘모로 두죠. 음. 아까 요 형태는 좀 다릅니다. 들어가면은 아까 여기 이 돌이 여기 있을 때는 패가 됐는데 네. 네, 백이 이제 마늘모로 두게 되니까
오히려 잡을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3-3의 약점을 없앴다는 게 네. 백의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두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백이 여길 두게 되면은 흑이 이어야 되는데 이게 한 집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동으로 곳마다. 네. 그렇다고 흑이 여기 둡니까? 이게 살 수는 있는데 여긴 차마 프로라면 안 둘 거다.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네. 프로라면 여기 절대 안 둘 거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렸냐면은 많은 분들이 여기를 두는 걸 좋아하세요. 한 집 이득이다 이거죠. 네. 네, 하지만 흔히 이런 수는 자충이 돼서 대부분 악수입니다. 네. 보통 저런 수 두기를 좋아하셨던 분들 좀 뜨끔하실 것 같은데. 네. 저런 자리는 백의 권리로 인정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흑은 자 늘어서 응수타진을 했네요. 이게 어떤 의도냐면은 약간 보호를 하나 들어놓은 거예요. 아, 여기서 백한테 네. 막을 것인지 먼저 웅수를 물어보네요. 일단 첫 번째 목적이 이제 막을 것인가 늘 것인가인데, 자 이거 재밌는 거예요. 신진서 선수가 이제 집을 원한다면은 막아요. 네. 당연히 한 집 이득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젖혀 이은 다음에 아까 여기서 한 집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네. 이쪽에 다 막혔다고 가정했을 때 흙이 사는 수가 있어요. 네, 붙이고 젖힐 때 늘게 되면은 한 집이 나죠. 그래서 막게 되면은 집으로는 이득인데 네. 한 집이 생기고, 자 늦추게 되면은 집으로는 손해인데 아까 막혔을 때 이렇게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못 사야죠. 네, 여기를 두고 이쪽으로 싹 붙이게 되면은 옥집이 돼서 못 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딩하우 선수가 물어보는 거야. 네. 진서야 너 집을 얻을래? 공격할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는 백이 막아서 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미리 물어보는 거네요. 그렇죠. 나중에 막힌 다음에는 고민할 게 없지 않습니까? 네. 막히면 무조건 잡으러 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뻥 뚫려 있을 때, 늘었을 때 또 집이야 공격이야 물어보는 네. 거예요 지금. 먼저 집으로 손해를 볼 건지 네. 좀 상대를 고민하게 만드는데요. 보통 이럴 때가 이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를 막아야 되나? 이거 우리가 백수 앞에 내다볼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그렇죠. 네. 이 바둑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받는 거에 따라서 이제 신진서 구단이 막았다라고 하면은 일단 공격 의도는 없는 거구나. 그러면은 네. 딩허 선수 손을 빼요. 그래서 집을 차지하거나 아니면은 여기를 이제 반대 역공을 가겠죠. 근데 반면에 백이 여기 뒀다. 네. 그러면 딩하우 선수 입장에서는 신진서가 지금 집을 손해 보고 내 돌에 공격 엿보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은 좀 더 수비적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죠. 아, 백도 지금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하나 네. 더 있어요. 아예 손을 빼는 그렇죠. 건가요? 나의 의도를 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손을 빼버립니다. 아예. 반대로 공격을 가든지 네. 아니면 집을 차지하든지. 아, 자,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그렇네요. 왜 이 네. 질문에 예, 아니요만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유명한 그 있죠. 항상 바둑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면 손 빼라. 네. 우리가 선생님이 곤란한 질문을 해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죠. 네.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답답해갖고 답 알려주잖아요. 바둑도 비슷해요. 지금 모르면은 이제 미루는 게 있는데 신진서 선수가 과연 어떤 쪽을 네, 손 빼네요. 네. 몰라 그거죠.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모른다 이거죠. 네. 자,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그 자리도 안형의 급소처럼 보여지는데요. 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흑이 뛰면은 이거는 백이 아주 즐거운 일입니다. 공격하면서 집을 챙기고 얘는 아예 또 위생이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백이 아주 그냥 좋은 일인데 흑의 입장에서 이제 느는 게 선수예요. 그럼 백이 이 돌을 잡고 싶어도 한 번에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쪽을 막 두고 싶은데요. 끊을 땐 좋은데 밀고 나갈 때 대책이 없죠. 막으면 여기 때문에 맛보기죠. 네. 그래서 흑이 당장 손을 빼도 고생은 하는데 잡히진 않아요. 그렇다면 딩하우 선수 입장에서도 여기서 뭐냐면은
숙제를 할까 그러죠. 이제. 숙제를. 아, 네. 상대가 밀어뒀는데 워낙 네. 큰 자리긴 해요. 뭐 어차피 한 수로 네.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숙제하네요. 아, 네. 네. 집으로 크기도 하고 흙은 어쨌든 여길 두게 되면은 일단 집으로 일단 3-3까지 볼 수 있으니까 집으로 큽니다. 백이 여기 뒀을 때 안 받았죠? 여기 두면은 3-3 절대 안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공격을 가거나 네. 뭐 다르게 둔다는 얘기예요. 자, 공격 일단 여기 씌우는 게 일갑인데 네. 안 맞는다 그랬는데 네, 찔렀네요. 네. 아직 그 공격의 네.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찔러스의 장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흙이 백이 여기를 두고 네. 네, 이쪽을 이제 여기 약간 악수긴 한데 받으면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여기서 두었을 때 네, 이쪽을 두면 이제 집이 안 나니까 네. 네, 또 의도가 있네요. 그래서 이게 항상 어른들 말씀이 한번 3번 생각하고 얘기를 해라 그러는데 제가 한 번밖에 생각 안 하고 절대 안 받는다고 했다가 또 망신 나가네요. 네. 아, 그 처음에 그렇게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바둑에 요즘에는 절대란 없다. 그러네요. 네, 제 해설을 이제 시니어리그 제가 해설을 하는데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맞춘 적이 별로 없어서 제가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항상 거길 둬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 네. 다 아실 겁니다. 인공지능에게도 정답이 없듯이 또 이제 기사들마다 이 특색이 있잖아요. 네. 해설자들도 특색이 있다라고 넘어가고 싶은데 뭐 매번 틀리니까 이게 점점 이게 부끄러워지네요. 자, 신진서 선수는요, 귀를 차지하면서 아직 흙이 미생이다.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네. 그러니까 흙이 여기를 뒀는데 제가 아까 여길 막으면은 이제 흙이 여길 둔과 동시에 이게 못 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연히 신진서는 공격으로 전환이 됐네요. 네. 어떻게 보면 흙이 약간은 이수를 숙제를 너무 빨리 했을 수도 있네요. 네, 좀 밀었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는 네. 간지러운 곳을 긁어줬다고 생각할 수도 네, 있겠네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네요. 자, 어쨌든 형세가 뭐 아주 미세합니다만 백 쪽이 공격적으로 변했고 네. 집으로도 나쁘지 않다. 제가 이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보니까 역시 이수가 좀 빨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집으로는 득인데 네. 흙이 못 살아 있으니까 흙이 손을 빼긴 어려울 거다. 즉 집을 챙기기 어려울 거다. 네. 그렇게 보면은 이게 좀 빠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백도 집을 차지하면 공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네. 아쉬워서 손을 돌렸는데 그걸 미리 할 이유가 없었네요. 그러네요. 역시 정리는 네, 김영 캐스터가 확실히 잘하네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는 백 쪽으로 조금 기울었습니다. 두텁게 지금 판을 이끌어가고 그렇죠. 있네요. 55대 44 정도, 네. 55대 45. 네. 자, 초반 출발 자, 기분 좋게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아까 숙제 얘기를 했는데 그 얼마 전에 커제 구단이 재밌는 얘기를 아주 좀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재밌는 게 하나 있었죠. 네. 이세돌 구단이 은퇴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갖고 이제 뭐 여기저기서 다 이제 뉴스가 난리가 났는데 그 커제 선수가 이제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본인이 이제 카카오톡 이런 계정이 하나가 있는데 네. 중국에 그런 계정이 있는데 500만이 가입돼 있어요. 개인에. 네. 상당히 많죠. 이제 사람들이 이세돌 은퇴했다고 하는데 너 할 말 없어? 물어본 거예요. 근데 얘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더니 사람들이 너 이세돌 은퇴한 거 알고 있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그러더니 나 숙제하느냐고 몰랐어. 그런 거예요.
커즈의 선수는 SNS 네. 활동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네. 신세대니까요. 네. 전통적인 우리 바둑을 좀 예술과 어떤 문화로 보는 이 바둑 팬들 입장에서는 이 커제라든지 이제 좀 톡톡 튀는 네. 이런 쪽이 약간 의아하실 텐데 또 중국은 문화적인 면도 있지만 바둑 자체가 이제 스포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스포츠 스타들은 그런 걸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숙제하느냐고 나는 이세도 은퇴한지도 몰랐다. 굉장히 좀 황당한 네, 숙제 사건이 합니다. 자, 근데 이거 뭐죠? 흙이 갑자기 뭡니까? 여기를 두 칸을 띄네요. 이거 좀 끊으란 얘기 아닙니까? 진짜 이거는 좀 오늘 딩어 선수 여기서도 끊어라 그랬는데 네. 여기서 또 끊어라 그래요. 지금 보통 여기가 답인데 자, 끊어지면은 자, 일단은 흙이 다 마땅한 수가 없습니다. 나가고 나가버리면은 양쪽을 다 지킬 수는 없죠. 자, 이쪽을 두게 되면은 아무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나가고 여기까지 선수가 되죠. 자, 보시면은 이쪽을 끼워버립니다. 그럼 끊죠? 네, 이쪽을 이제 다 뒤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쪽이 다 선수니까. 자, 어떤 변화를 끌고 가는 건데, 지금 딩어 선수가 그만큼 이쪽에서, 내가 아차 싶었던 거죠. 네. 네, 지금 형세가 만만치 않다 보고, 지금 신진서 선수를 지금 막 흔들고 있습니다. 붙이면은 끼어서 싸우던 늘어서 네. 싸우던 싸움을 무조건 한다고 봐야죠. 자, 백은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 두었을 때 지금 상대가 물어봤잖아요. 딩어 선수 입장에서는 너 싸울래 말래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거를 싸울 수도 있고 이제 안 싸울 수도 있는데 아까 썼던 수법 한번 재미 봤으니까 또 쓰는 것도 있죠. 네. 왜냐면 흙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다시 돌이 가는 거는 뭔가 제자리 걸음이죠. 지금 딩어 선수가 약간 조급한 느낌이에요. 자, 상대에게 차단을 하라고 유도를 네. 하고 있는데요. 네, 비껴갑니다. 네. 아까 여기서 백이 재미 봤죠. 네. 이득을 봤으니까 여기서도 한 번 더 그 작전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네. 적어도 여기 네. 두진 않는다 이 얘기죠. 네. 뭐 그렇다면 지금 이 눈목자의 행마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딩어 선수는 자꾸 말을 붙이는데 신진서 선수가 지금 네, 무대응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나가면서 이 좌측에 있는 백돌 중앙 진출의 의미도 있고 또 이 아래쪽에 네, 흑돌 그렇죠. 좀 공격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조심해야 돼요. 어설프게 두면은 백이 여기를 두는데 이따가는 이 붙임의 맥으로 한 방에 죽어요. 아, 네. 포이군요. 젖히면 끊을 때 단수 치면 나가서 이게 단수 아닙니까? 네. 안 되고 이쪽으로 둬도 똑같아요. 어차피 막히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단독으로 사는 건 없어요.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게 먹여칠 때 옥집이 되니까 네. 한 번에 사는 수가 없어서 자, 뛴 것은 지금 양쪽을 노리는 거죠. 이쪽에 대한 공격. 네. 자, 여기 나간 다음에 자르면은 외톨이 되지 않습니까? 흙이 더 괴롭죠. 네. 자, 그렇다면 흑이 지금 당장 무언가 보강이 필요한 건가요? 백은 손이라도 빼지. 네, 흙은 손 뺄 데가 없어요. 네. 보통 모르면 손 빼자 그러고 두는데 그랬다가는 여기서부터 공격당하고 이거 잘리게 되면은 이거 양쪽의 도일을 모두 살릴 수 없죠. 네. 나가면은 이 한 점이 자동으로 네, 백의 수중에 들어가니까 네, 흙은 손을 뺄 수는 없습니다. 네. 적어도. 자, 여기서는 뭐 네. 미룰 수가 없네요. 숙제를 해야 합니다. 네. 아까 커제 구단 잠깐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또 물어봤어요. 숙제가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너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냐? 네.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3,000자를 썼다 이거죠. 숙제로. 아, 저 상세히 네. 상세히 대답해 아니, 주었네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와 네. 좀 다른 거예요. 이제 보니 나는 이렇게 3,000자 해당하는 숙제를 하느냐고 바빠서 네. 좀 인터넷 볼 틈도 없었다.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제 뒤집어졌죠. 커제 구단이 지금 중국의 이제 칭화대라고 네. 중국의 이제 4대 명문대 중에 하나인데 거기 올해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 생활도 하면서 대학생으로서 생활도 하다 보니까 올해 성적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2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건 네.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커제 선수는 이 중국의 SNS 웨이보 활동을 또 활발히 하고 네. 있는데요. 이번에 또 갑조 리그를 끝내면서 또 글을 올렸습니다. 아, 뭐라고 올렸나요? 또 좋은 9승 6패의 좋은 네.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샤먼 팀과의 또 이런 돈독한 그런 모습을 네. 또 사진을 올리면서 글을 남겼습니다. 팀 관계자들은 부부를 끊는 거 아닙니까? 지금 커제 선수가 1인자인데 전 세계 1인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9승 6패면은 좀 이상하죠? 네, 성적이 올해 좀 떨어지거든요. 본인은 좋은 관계, 관계자분들은 약간 아쉬운 관계. 네. 네. 뭐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포스트 시즌에는 챔피언 결정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3, 4위전과 5, 네. 6위전으로 이 정확한 순위를 가리게 되는데요. 커제 선수가 속해 있는 샤먼팀은 장수팀과 3, 4위전을 그렇죠. 펼치고요. 네. 자, 5, 6위전에는 청두팀과 상하이팀이 대결을 펼칩니다. 그래서 지금 박종환 선수가 리웨이칭 선수와 주장전을 펼치고 네, 있고요. 맞습니다. 이 커제 선수가 비록 챔피언 결정전에는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이 3, 4위전 남은 포스트 시즌을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숙제를 다 했군요. 자, 이게 지금 흙이 굉장히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게 바둑 자체가 아주 뭐 그냥 타이트하게 붙어서 네. 수가 어려운 것보다는 이 작전이 너무 막막해요. 음,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신진서 선수에게 어떤 주도권을 내주면 네. 한번 되찾아오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짜리 미생마 하나짜리는 어떻게든 해보는데 네. 지금 2개짜리가 있고요. 끊어지면 하나, 둘, 3개로 바뀌니까 딩하우 선수가 저희도 이제 바둑 때 이럴 때가 제일 괴롭습니다. 이제 작전을 어떤 식으로 둬야 되는지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 이 수가 상대를 안 해주니까 결국은 좀 이상해요. 네. 결국 여기 끊기면 깝깝하니까 네. 이게 안 될 수가 없는 자리인데요. 근데 여기 뒀을 때 대책이 없는 거죠. 있는 수는 이걸로 막혀서 안 되니까 따내야 됩니다. 네. 따내야 되는데 여기를 한 방 당하면은 진짜 한 집밖에 안 나죠. 또 아프고요. 네, 이거 이제 신진서 선수에게 대마 잡혀서 좀 울고 있는 친구들 많거든요. 이렇게 처음 두자마자 이렇게 괴로워지면은 네. 바둑 치는 것도 괴로운데 대마까지 잡히면 우울하죠. 신진서 선수가 이 한 칸 뛴 수는 일석이조의 네. 역할을 하는 수였는데 여기서 흙에 다음한 수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기가 어렵네요. 야, 거기 많으면 또 뭡니까? 뭐 노리는 게 있나요? 근데 평은 되게 안 좋네요. 네. 일단 노리는 거는 누가 봐도 여기죠. 네. 네. 있고 이제 끊을 때 이제 어느 쪽을 이제 반대쪽을 하나 버리고 이렇게 양쪽을 반대쪽을 잡을 수 있다 이건데 지금 이 2점은 글쎄요.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굉장히 작은데요. 여기 지킬 리는 없겠죠? 네, 이거 지켜달라는 얘기인데 네. 받을 리가 없습니다. 자, 여기 젖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백이 흙이 노리는 게 뻔하다 이거죠. 네, 요거 이제 뻔하니까 요 2점을 버릴 때 그냥 이걸 폭을 확 좁혀 놓겠다 이 얘기인데 두 점의 가치를 네.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이는데 백이 너무 어렵게 둘 거 있었나요? 그냥 여기 두고 틀어 막아 버렸으면은 네. 흙이 아주 깝깝했을 것 같은데. 이 흑의도를 더 무겁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 좌쪽에서도 흑의 모양을 무겁게 만들면서 진출해 나갔고요. 네. 지금 똑같은 작전으로 두어가고 있습니다. 자, 흙이 이제 젖힐 수 있냐 이거죠. 제가 뭐 느는 것도 있지만 지금
글쎄요. 이게 돌이 좀 크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왜 바로 안 젖히냐? 상대가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걸 빨리 해놔야 되죠. 네. 그래서 이것까지 교환해 놓고 둬야지만 상대가 이제 반발이 안 됩니다. 네. 좀 신진서 선수가 그냥 쉽게 두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행마를 놓고 미세한 기세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곳에서는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신진서 구단과 딩하오 6단의 주장전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2019) 중국 갑조리그 챔피언 결정전. 두 항저우 팀 간의 대결, 수볼 항저우와 네. 용원 명성 항저우의 대결입니다. 젖혔습니다. 끊을 테면 끊어라 이건데 막상 끊으면은 또 답답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흑의 입장에서는 이제 실리를 요 두 점만 잡더라도 네, 실리로 유리하다 이거고 백으로서는 고민을 할 수는 있죠. 이렇게 두고 둘 때 이런 식으로 두어서 네, 여기 두 점을 내주고 이 두 개를 공격형으로 가는 게 있죠. 네. 자, 흑의 백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끝내요. 네. 공격형으로 갑니다. 신진서 선수가 그냥 늘어서 둘 것 같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은 네, 왜냐면 이렇게 이 모양을 지키려면은 반드시 여기에 자기 돌이 있어야 돼요. 이거 많이 뭐 둬봤자 흑이 네. 이렇게 돌이 가버리면은 얻는 게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인공지능 평이 무지하게 안 좋네요. 실리를 뺏기는 거에 대해서 네. 네, 일단 평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신진서 선수는 지금 당장의 실리보다는 이 앞으로의 가치를 믿고 네. 끊어갔는데요. 일단 이제 흑이 단수는 되겠죠. 흑이 여기 사는 건 아니고 이제 늘게 되는데요. 자, 백이 이제 쉽게 두진 않고 이렇게 버티게 됩니다. 이렇게 밀 때 막을 수는 없어요. 양단수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있거나 뭐 호구치거나 두게 되는데 흑이 이제 늡니다. 이때가 어려운 게 백이 여기를 막으면은 자 젖혀서 자 이 형태는 이 수성전은 이제 한쪽은 집이 있고 한쪽은 집이 없다라고 해서 유가무가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흑이 나중에 다 메워오면 잡히고 백은 둘 길이 없으니까 이게 잡힌 거예요. 네. 그럼 여기 틀어 막아야 되는데 이건 안 틀어 막혀요. 일단은 열심히 해도 결국은 다 뻥뻥 뚫립니다. 이게. 네. 자, 그래서 백이 이 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요 돌을 이제 결국 버린다는 얘기인데 실리를 뺏기는 거에 대해서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은 일단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 쪽에서 백이 두 텀을 얻는다면 이 좌하에 흑 공격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돌이 막 이렇게 많이 있으면은 네. 공격 여기 둬서 이제 이 한 방으로 이제 흑이 아웃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네.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요. 흑이 이쪽에 이제 잡혔다라고 보면요. 이렇게 잡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렇다 보면은 원래는 이게 악수여서 안 두는데 흑이 이렇게 둬버려요. 여기가 이제 끊어진 약점이 받아야 되는데 네. 보통은 대악수인데 어차피 이게 잡혔다고 보면은 흑은 아쉬울 게 없죠. 네. 네, 그럼 따내면은 이제는 막혀도 사는 궁도가 나와요. 여기 한 집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백이 생각보다는 공격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이 네. 약간 아쉬운 부분이네요. 또 때에 따라서 탄력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공격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수순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귀의 변화를 백이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하죠. 네. 자, 이게 흑의 백의 입장에서는 일단 여기는 이제 키워가는데 아까 제가 이제 막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막는 거 두 번째 대안으로는 이제 느는 게 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이제. 자, 이렇게 된다면은 살고 하긴 하는데 이거는 백이 좋을 리는 없어요.
요돌이 거꾸로 미생마가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백은 이렇게까지만 한 다음에 여기도를 다시 공격하러 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변화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밀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흑이 요도를 잡긴 잡는데, 어차피 이 선을 굉장히 많이 기어야 된다 이거죠. 요렇게 기게 되면은 백이 잡으러 갔을 때 이 폭이 다르다. 일단 백의 입장에서는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자, 계속 사석 작전하는 네. 방법 연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제 백은 첫 번째 옵션이 여기고, 네. 두 번째는 이 하나, 둘, 세 개를 엮어버리는 거. 자, 근데 세 개를 엮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이 두 가지를 연계시키는 것도 좀 복잡한 작전이 될 수도 있겠는데 세 가지요. 여기서 이 난해한 변화가 그려질 것 같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와 딩하오 선수의 주장전 펼쳐지고 있고요. 자, 속기전에서는 수볼 항저우의 리친청 선수와 용원명성 항저우 샤청쿤 선수의 대결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예, 한국과 중국과 이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예, 한국의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허리층이 좀 얇죠. 네, 이번에 올해 중국 리그를 뛴 선수들이 한국 선수가 10명인데, 대체로 이제 한 상위 5명은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었어요. 신진서 선수도 이번에 11승 거두었는데, 박정환 선수도 그렇죠. 네. 또 주장전에서는 8승 이상씩을 해서 뭐 상당히 좋은 성적 거두었고요. 이동훈 선수도 나쁘지 않고, 또 변상희 선수도 이제 8승, 7승까지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선수들이 5할이 안 돼요. 그만큼 층이 좀 얇아졌다는 얘기인데, 네. 반면에 중국은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 딩하오 선수도 좀 12위니까 이런 선수가 지금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점이 이제 항상 아쉬움인데, 자, 를 뽑았습니다. 또 단수 치고, 자, 이었습니다. 자, 귀를 늘었을 때 어떻게 되죠? 네. 쉽게 두는 건 이수인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흙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아무리 봐도 나쁘지 않고. 자, 복잡하게 두는 게 이수인데, 과연 신진서 선수가 결행할지 봐야겠습니다. 아, 네. 네, 알 수 없는 세계네요. 네. 지금부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더 복잡한 변화가 그려지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흑의 백은, 이 흑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왜냐면 뭐, 수비하는 쪽에서는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 되는 건데, 공격하는 측은 열심히 정도로 안 되죠. 네. 굉장히 똑똑하게 살아야 돼요. 네, 이었습니다. 흑이 젖히거나 뛰지는 못해요. 젖히면 이쪽이 선수가 돼서, 자, 보면 아까 이제 막았을 때, 자, 이수가 없다면은 젖혀서 잡히는데, 네. 이수가 있으면은, 자, 이렇게 됐을 때 도로 잡혀요, 흑이. 네. 메우고, 이제 두면은 한 점을 따내도, 네, 이쪽을 두니까 이제 반대로 백이 잡을 수가 있죠. 네, 그 느는 수 외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흑도를 몰고 나오면서 이 행마의 리듬을 구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백석점을 이용해서 모양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네, 뭔가 지금 신진서 구단의 머릿속은 이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네. 좀 지긋지긋하고 있거나, 네, 아니면은 뭔가 혼자만의, 다들 지금 어려워하는데 뭔가 신진서 선수는 혼자만의 묘수를 보고 있는 거죠. 과연 그 묘수 내지 묘책이 무엇일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이쪽이 판이 커지는 바람에 이 여기에 돌이 들어가지 않아요. 심지어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흑이. 왜냐면 이렇게 바꿔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자, 이거 누가 유리해
보이나요? 네, 잡힌 개수도 100이 더 많이 잡히기도 했고 네. 원래 여기가 100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2가 돼버리죠. 여기 원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둘이 기회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워낙 지금 좌상 쪽에서 네. 복잡한 변화가 그려지기 때문에 그 자리를 둘 시간이 없어지네요.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흑이 이제 자, 여기서 근데 딩아우 선수도 생각을 하나요? 여기서야말로 생각할 게 없는데. 그 다음 네. 수순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상대의 의도가 진짜 아무리 봐도 흑이 백이 뭔가 좀 상대를 압박하는 그런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딩아우 선수 의심이 되는 거죠. 신진서가 이런 싸움이 아닌데 그러면서 지금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접전 좌상에서 펼쳐집니다. 일단 늘게 되면은 막는 걸로는 이제 아예 안 되고 이제 백은 그 다음으로 어려운 거는 이제 느는 게 제일 어렵네요. 자, 늘게 되면 일단 밀면 막게 되고 자, 여길 두면은 이제 흑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길 두고 자, 잇고 자, 이렇게 바꿔치기가 돼요. 네. 자, 귀는 이제 백이 잡히는 거고 네. 흑은 여기가 잡히는데 이거 누가 줬나요? 두터운데 실린데요. 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집으로는 흑이 유리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흑은 이제 이건 단순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서 이쪽을 젖혀놓고 네, 흑이 여기 있고요. 백이 들어가면은 자 이제 손을 빼요. 손을 빼고 네. 잡으면 또 손을 빼고 백이 이게 세 번 하나 둘 셋 네 번 둬야 되죠. 그리고 또 둬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흑이 네 번 둬서 잡은 게 이거 이제 빼버릴까요? 빼버리면은 6개 잡았죠? 네. 12집. 12집인데 요거 살아가고 여기 집 생기고 요거 지키고 그 흑이 훨씬 나은 장사죠. 이거는. 자, 그럼 두 가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여기 넣은 다음에 백이 여기를 두긴 둬야 될 텐데 일단 패를 할지 말지 고민이 되겠죠. 이곳에서는 정확한 수읽기가 필요합니다. 딩아우 선수도 네. 조심히 수읽기를 하고 있고요. 이곳에서 이 당장 한 수보다는 앞으로의 그림, 방금 보여주신 변화도대로 패로 여지를 남겨둘 것인지 여러 가지 변화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람 이게 스타일인데 그게 어려운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거를 다 읽고서 두는 사람이 있고 네. 이렇게 어려운 자리는 상대에게 고민을 떠넘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흑이 둘 수 있는 건 거의 뻔한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백이 두는 거에 맞춰서 두면 되는데 딩아우 선수가 봐도 기질 자체가 약간 이 파고드는 기질인 거죠. 네. 네, 상대에게 이제 고민을 맡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본인이 책임감을 갖고 수를 읽고 두는 그런 네. 경우입니다. 근데 또 반대 성향의 선수들은 그것만큼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 없다 그래요. 고민을 왜 네. 내가 하냐. 네. 왜 여기서 생각하냐. 네, 그렇죠. 어째 상대 두는 거에 맞춰서 내가 두면 그만인데 네. 왜 상대 걱정까지 너가 하냐. 이제 그 얘기죠. 근데 그게 뭐 성격인데 어떡합니까? 네. 뭐 기사들의 기풍이 다르듯이 네. 네, 그런 성향도 다 다른 것 같아요. 뭐가 좋다 나쁘다 판단은 어려운데 네. 또 대체로 속기 바둑에서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제 상대 고민까지 할 여유가 없는 거니까 그냥 네. 안 하게 되고. 근데 2시간 25분짜리 바둑이죠, 오늘이. 그러면은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일종의 취미 생활 하는 거죠. 네. 자, 정확하게 수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챔피언 결정전 그리고 함께 열리는 3, 4위전과 5, 6위전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일까지 일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1회전을 펼치고요. 3판 2선승제로 진행이 됩니다. 원래 포스트 시즌에서는 1회전 1라운드 네. 총 2라운드로 펼쳐졌는데요. 처음 펼쳐지는 1라운드에서는 주장전이 없었는데요. 다시 이 챔피언 결정전에 주장전이 등장했어요. 지금 이 중국 리그와 한국 리그의 차이점이 있는데 한국의 바둑 리그는 5명이 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3대2 깔끔하게 승부가 떨어지는데 네. 중국은 4명으로 항상 해요. 네. 그래서 2대2가 나올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중국 바둑 리그의 영원한 숙제인데 중국 리그는 그래서 주장전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요. 네. 주장전에서 이기는 쪽이 정규 리그에서는 점수 조금 더 가져가요. 근데 이 플레이오프는 점수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승부를 내야 되죠. 그래서 2대2가 나왔을 경우에는 주장전에 이긴 쪽이 그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판이 사실상 2판짜리인 거죠. 주장전은 지게 되면은 나머지 선수 3명이 다 이겨야 돼요. 네. 사실상 이게 결승판이나 똑같다 보면 되니까 수볼 항저우는 고민할 게 없죠. 신진서가 그동안 성적도 워낙 좋고 주장전도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갔으니까 그냥 아주 패를 편하게 보여주는 건데 네. 지금 용원, 명성, 항저우에서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그 선수 중에서 신진서와 가장 대등한 성적을 펼친 게 이 딩하오 선수잖아요. 그 마지막에 10월 11일 날 몽백팝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일단 이거는 뭐 피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일단 제일 강한 선수로 일단 라운드를 뛰게 했습니다. 딩하오 선수는 정규 리그에서 이 10승 5패로 다승 순위 7위에 자리해 있고요. 그중 주장전에서는 7승 4패를 기록했습니다. 네. 근데 딩하 선수가 제가 보기엔 상당히 성격이 오지랖이 넓은 성격인 것 같아요. 왜 늙고 나서 백이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백이 패를 할지, 네. 아니면은 일부러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 살지, 아니면 이렇게 덮어씌워서 사석작전 할지, 이 고민을 흑이 할 때가 아니라 백이 해야 되는데, 네. 딩하 선수 왜 대신 해주고 있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장면에서 생각은 이제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는 얘도 참 이상하다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바로 착정하는 경우들이 많죠. 네. 보통 이렇게 당연한 자리에서 이 착수를 하지 네. 않고 생각을 하는 경우는 초읽기 경우에 네네네. 네, 시간을 그렇죠. 아끼기 위해서 최대한 아꼈다가 이제 카운트가 되면은 그때 네. 착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제한 시간이 넉넉하게 있을 때는 보이면 바로 두는데요. 딩하오 선수는 좀 조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생각하는 게 취미 생활인 사람들이 있어요. 네. 바둑 사람들이 유독 그런 경우가 좀 있죠. 천상 공부 네. 모범생. 네, 그렇죠. 그래서 다들 안경 끼지 않았습니까? 아, 이건 근데 한국, 중국, 일본 혹은 뭐 예전 선배님들이나 지금 선수들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늘 수밖에 없거든요. 네. 벌써 몇 분 생각한지. 네. 자, 이 다음에 오히려 신진서 구단의 선택이 전 궁금합니다. 패를 하는 게 있고, 그냥 사는 게 있고. 네. 제가 보기 일단 1차적으로 딩하오 선수가 백이 무조건 여기 둔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패를 할까 말까 그 고민을 한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백의 입장에서도 피할 수가 있으니까 네. 백의 다음 수를 보고 고민하면은 사실 되는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신진서 선수가 고민을 할 네, 차례인데요. 지금 아, 일단 역시. 거기는 두네요. 네. 여기서 고민인 거죠? 근데 이렇게 평이 안 좋습니까? 저건 당연한 수 같은데. 오. 오히려 버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백에게도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그러니까 신진서 선수가 흑이 여기서 장고하니까 흑의 다음선 워낙 뻔한 자리고, 네. 이제 패를 하는 방법이 있고, 네. 반대로 이제 늘거나 이쪽을 씌워서 버리는 방법이 있고, 네. 네. 근데 신진서 구단의 바둑은 버리는 수가 많지 않아요. 왜냐면 끝까지 이게 상대를 좀 잡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끌고 가서 뭔가 이게 자꾸 전투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버리는 경우가 드문데, 자, 지금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습니다. 패를 하게 되면은, 흑이 패를 해주면 그나마 다행인데, 안 해줬을 때 깝깝하다, 이 얘기 같아요. 이렇게 쉽게 둔다면은, 이거는 아무래도 집으로 흑이 많이 앞서는 바둑이 됩니다. 네. 어쨌든 흑은 두 가지 고민입니다. 잊게 되면은 흔히 얘기하는 바꿔치기. 근데 다만 이거는 백도 이제 서로 4개 잡고 4개 잡았으니까 뭐 백이 실리손은 있지만 긴 바둑이 되는 거고요. 흑이 좀 더 복잡하게 간다 그러면은 패를 가는 것이 네. 네, 일단 정수입니다. 여기서 정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패로 여지를 남겨둘 것인지. 자, 다시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게 오늘 또 여러 번 나오네요. 네. 흑이 지금 보니까 그 선택을 좀 신진서 선수는 패할 건지 이렇게 바꿔치기를 결정해라 이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거를 딩하우 선수는 오히려 상대에게 맡길 수가 있네요. 네. 그럼 이제 이번엔 거꾸로 네. 네. 백이 패할 건지 나눌 건지 이걸 백이 결정을 또 해야 돼요. 서로 이제 상대의 어떤 이 어려운 결정을 상대에게 미루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유독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역시 손을 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러니까 이쪽을 뭔가 결정을 하면은 네. 지금 이쪽을 두면은 이제 패가 결국 되고요. 자, 이런 식의 바둑이 되면은 나중에 흑이 여기를 나중에 두고 이게 씌워갑니다, 이쪽을. 사삭을 도로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덮어서 이쪽 세력을 만든 다음에 이쪽 모양을 도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선택권을 이제 백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흑이 만약에 정리를 한다는 것은 이곳에서 확실한 계산이 섰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네. 이 한국의 계산이 여기서 계산을 해? 그거 참 옛날 같으면은 네. 코웃음 치는 얘기인데 요즘에 이 선수들은 그게 된다 이거죠. 네. 한국에서 이제 신진서 구단과 이 박정환 구단의 바둑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같이 한번 이렇게 예상도를 그려보면서 하면은 네. 거의 70% 이상이 맞는다는 거예요. 아. 네. 볼 때마다 신기하는데 중국에서도 이 딩하오 선수나 최근에 가장 뜨는 선수 중에 하면 양딩신 선수라는 친구인데 네. 이 친구들이 이제 신진서 선수와 같은 나이예요. 양딩신 더 어리기 심지어는 어린데 네. 이 친구도 이제 한국의 프로 기사들한테 물어보면은 얘네들은 도대체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거의 70% 이상을 맞춘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20대 초반의 인류들은 이제 생각법이나 네. 공부하는 그 요령이 예전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뭐 조은영 구단, 이창호 구단과는 아주 상이하게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인공지능은 이제 어딜 보고 있냐?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면은 자, 인공지능은 일단 좀 움직이라는 얘기네요. 자, 확실하게 정리를 네, 해라. 이제 정리 확실하게 해라. 네.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네. 그 정확한 계산이 가능해서 그렇죠. 충분히 네. 사용할 수 있는 수법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람의 영역 밖의 얘기 같은데요. 이쪽을 이렇게 빨리 해결해 주기는 좀 어렵죠. 네. 그래서 모르는 자리, 아주 어려운 자리가 나오면은 사람들은 더 어렵게 둡니다. 정리가 안 되고 네. 결정이 그 어떤 결정으로 인해서 한 번에 바둑이 끝날 수도 있으니까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요즘 바둑도 왜 이렇게 어렵냐 얘기를 하는데
바둑 내용 자체가 서로 어렵다 보니까 이게 더 어려워져요. 인공지능은 네. 이제 당연히 반대가 되는 거죠. 그만큼 계속해서 이 수준이 향상이 되고 있고 네.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추어 이제 좀 바둑 두신다는 동네서나 1급 좀 둬서 어깨 좀 피고 다니신다는 분들, 그러면 이제 내가 공부할 건 별로 없고 내가 인공지능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해보시라고 권해드리면 뭐 일주일도 안 돼갖고 나는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포기하시거든요. 네. 이 인공지능의 생각과 그거는 뭐 지금 신진서나 지금 인류들도 네. 많이 맞춰도 70%인데 네, 1급들이 할 수는 없죠. 네. 자, 다음 수가 인공지능의 이 어떤 추천은 이렇습니다. 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되면 100은 어차피 이수가 잘못 뒀다는 얘기예요. 인공지능은. 네. 그러니까 반발해라 아. 그거고. 자, 이거를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처음부터 인공지능에서 버려야 된다 그 얘기를 했죠. 이렇게 이제 버리고 여기를 두고 자, 그러면 여기 살게 되는데 100이 나쁘긴 하지만 이걸로 이제 긴 바둑이 될 거다. 이게 네. 인공지능의 추천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를 뒀거든요. 100이 처음에. 여기 뒀거든요. 네, 인공지능이 아닌 네. 인간이 그 자리를 두었다는 것은 그 자리를 여기 계속 여기 두겠다는 거 네, 아닙니까? 정리를 하겠다는 생각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여기를 버리라 그러는데 버릴 네. 거면 진작에 버렸죠. 인공지능의 추천 변화와는 다르게 다른 그림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요. 이 보면 꼭 이제 사람들은 반대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 그러면은 절대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네. 특히 입신의 경지에 오른 이런 초인류 기력 어떤 고수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거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인공지능 여기 두란 얘기인데 여기조차도 잘 안 둘 것 같아요. 네. 네. 이 프로 간의 대국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시점이 네. 가만 보면 정말 사소한 자리예요. 뭐 응수타진이거나 네. 그런 미묘한 자리에서 좀 기세 충돌이 일어나면서 전투로 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 몇 집 손해보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아요. 뭐 서너 집 손해봤다. 그럼 뭐 500원 손해보고 말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너의 생각을 바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죠. 네. 주도권을 뺏기는 거에 대해서. 네, 보통 이제 기력이 약할 때는 어떤 자기 생각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주도권의 개념이 없으니까 네. 서로 잡거나 잡히거나 아니면 집을 많이 차지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로 판단하게 되죠. 딩어 선수가 느는 거에도 한 20분 사용했는데 지금도 만만치 않네요. 그러니까 선택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네. (2019) 중국 갑조리그 챔피언 결정전 수볼 항저우의 신진서 9단과 용원명성 항저우의 딩하오 6단의 대결입니다. 자, 지금 좌상에서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딩하오 선수의 장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복잡한 변화가 그려질 것 같은데 이 이후의 변화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